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한 케이스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가장 고려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치아가 없는 부분에 앞뒤 치아를 깎아서 치아를 만드는 거지만 임플란트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심어서 주위 치아와 상관없이 다시 원래의 치아 외형을 복원해주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치아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치아도 평생 쓰지 못하듯이 임플란트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본인에 의해서 혹은 그 외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아가 깨져나가듯이 임플란트의 크라운도 깨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와 안에 뼛속에 있는 임플란트 나사와 위쪽에 크라운 머리 부분을 연결하는 나사 부분이 풀리거나 혹은 부러지거나 혹은 임플란트 픽스 자체에 손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그런 거 외에도 우리 치아도 양치를 안 한다든가 정기적인 그런 체크업을 받지 않으면 치석이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치아 잇몸 뼈를 녹이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주 질환이 이완되듯이 임플란트도 똑같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않고 양치질을 잘 안 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픽스처 주변에 뼈가 녹는 골소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 케이스는 그런 크라운이나 이런 그 픽스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임플란트 픽스처 주변에 뼈가 녹아서 다시 임플란트를 청소를 하거나 이러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100% 이렇게 완전하게 치유시키는 그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피치 못하게 발치를 하고 다시 재식립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진 사진입니다. 이쪽이 이제 환자의 실제 왼쪽 편이고요. 잇몸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을 엑스레이 상에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심었을 때는 이 정도 라인이 됐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픽스처의 높이가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던 뼈가 한 반 정도가 녹은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붓고 고름이 나오고 불편해서 저희 치과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다른 쪽을 보면 이쪽에는 사랑니고 어금니를 예전에 빼셔서 앞에 치아가 없으면 치아는 쓰러진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많이 쓰러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힘을 받다 보니까 뿌리가 여기 보면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임플란트 쪽으로 돌아와서 위에 쪽을 보니 여기는 뭐 브릿지가 있고 이쪽 부분을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만 봐도 이 앞에 치아를 뽑은 지가 더 오래됐었고 요거는 뒤쪽에 있는 치아는 좀 나중에 뽑았으리라고 예상을 되는 게, 치아가 맞닿는 치아가 얘가 없게 되면 서로 짝치아인 대합치라고 부르는 위에 있는 치아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런 부분에 여기 치아 부분이 와서 찢게 되면서 음식물을 또 끼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크라운을 씌울 때는 여기 높이에 맞춰서 다시 씌우시거나 교정으로 치아를 다시 원래 자리로 함입시키는 인트루전이라고 부르는 술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플란트 2개를 감염된 요 녹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상부 픽스처 나사산이라고 부르는 나사선 사이사이 부분에 다 염증이 매개돼 있고 지속적으로 이 오염원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다시 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사진이고요. 위쪽 사진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염증이 있고 눌렀을 때 고름도 나오고 그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냥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사를 돌려서 제거를 해드리고 안에 염증을 제거하려고
봤더니 이런 뼈 조각이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염증이 일어나는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머리 부분을 제거하고 좀 전에 보여드린 상부에 있던 뼈 조각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술 당일날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CT를 찍어서 봤을 때도 이미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의 상부 부분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고, 임플란트 수술날 임플란트를 먼저 발치를 하고 이제 드릴링을 하는 사진인데, 각도나 아래 이제 신경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관이랑 얼마나 지금 가까운지 등을 고려해서 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이고, 여기 신경관까지 드릴링이 관통이 되면 감각 이상이나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뽑고 나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뽑고 나서 사진이고, 트래핀버라는 것으로 이게 반만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픽스 반만 뼈가 잡고 있던 부분이고, 여기가 위쪽 부분인데 잡고 있더라도 실제로 뽑을 때는 박혀 있는 부분이 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둘러싸이는 뼈를 통째로 갈아내서 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트래핀버를 이용한 발치고요. 이렇게 발치가 동그랗게 실린더 모양으로 뼈를 통째로 갈아내서 빼내고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입니다. 뼈 이식 사진은 미처 찍지 못했는데요. 이 상부 부분에 여기까지 임플란트를 이제 심고, 여기 희미하게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이 뼈를 이식한 그런 엑스레이 상이고요. 뼈를 이식하고 상부에 원래 뼈 높이 정도로 이식하고, 이 위는 콜라겐 재질의 수선막으로 덮어서 잇몸과 뼈를 구분해줘서 막 아래쪽 부분에 뼈 이식한 부분이 뼈로 잘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실밥으로 꼬매서 수술을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네, 오늘 한 환자분의 증례를 살펴보면서 임플란트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해보고, 임플란트 주변의 주위염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염증의 주변 치조골이 높고,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다시 식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정직히 열심히 진료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